네, 진짜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2만 명이 넘은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제가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서 저희 채널에 영상이 계속 좀 못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번에 좀 왜 이런 사연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하고도 같이 얘기 좀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좀 이왕이면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텐데, 저희가 세팅하느라 정신없어가지고 오늘 라이브 방송한다고 제대로 홍보를 못해가지고 막상 지금 까먹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 들어오실 때 알람 갔었나요? 라이브 방송 시작됐다고? 따로 알람이 갔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사실 하는 법을 잘 몰라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도 한두 분씩 더 들어오고 계시군요. 익숙한 아이디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네요.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구독해주신 덕분에 저희 채널에 그래도 이렇게 2만 명도 넘고 버텨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건강관리를 못하는 바람에 좀 영상을 많이 못 보여드려서 천천히 좀 인사 좀 드리면서, 그래도 조금씩 더 들어오고 계시니까요. 좀 더 들어오시면은 오늘 무슨 얘기 할까 싶은지 좀 진행을 해볼게요. 혹시 저희 채널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실 거 없으신가요? 궁금하신 거나 시작 전에 간단한 질의응답 좀 질의응답 해볼까 싶은데. 수님 누구시죠? 잘못된 안목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지금 막 뭐 나구해갖고. 어제 데이비드 호큰이 오셨었나요? 그때 너무 짧은 설명이라서 되게 정신없었는데 호큰이에 와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늦은 시간 행사라서 찾아주시기 힘드셨을 텐데 예약하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청자 수는 20명이 한계인 걸까요? 저 건강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원래 사실 좀 무리해서 과로를 하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폐렴이 왔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거의 다 회복이 돼서, 그래서 지금 괜찮아졌다고 이렇게 또 방송으로 인사드리려고 왔고요. 마지막에 그 질문해 주셨었군요. 감사합니다. 그 질문 많이 해 주셔갖고 그래도 덕분에 오히려 더 원활하게 진행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돼서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해 주셨던 분이시군요. 자, 저희 채널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고민하려고 좀 여러분께 상담 좀 하고 하려고 방송 준비했는데, 뭐 문제일까요? 왜 저번보다 더 시청자 수가 줄어 있을까요? 저희 눈물의 첫 라이브 방송할 때도 첫 번째라서 그때가 더 많았을까요? 시간 문제일까요? 다들 뉴스 보고 계신가? 오늘 뭔가 소소하게 저희끼리 오손도손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되고 있네요. 적극적인 채팅이 필요한데 말이죠. 아이고, 여자친구가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2만 돌파. 드디어 2만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2만은 뭐 순수 2만이라고 할 순 없겠죠. 원래는 이게 영화 채널이었다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제가 야간에 혼자 막 영화 같은 거 좀 좋아하는 걸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다가 이렇게 좀 미술 채널로 바뀐 거라서, 사실 기존에 영화 채널 구독하시다가 유령처럼 남아 계신 분들도 은근 많아서 순수 2만이라고 할 순 없겠죠. 채널이요?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 10월
21일부터 일단 영상은 다시 올라갈 예정인데, 안 그래도 어떤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다시 인사드릴까, 요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사실 좀 필요하기도 해서,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지금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3분 미술사 컨텐츠 기존에 보실 때 뭐 피드백 없으신가요? 뭐 재밌다는 그런 피드백도 참 감사하지만 이런저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라던가, 아니면 채널에서 이런 거 더 소개했으면 좋겠다, 뭐 꼭 미술사가 아니더라도 이 채널에서 이런 걸 좀 보고 싶다던가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혹시 없으신가요? 그쵸. 아, 이거 아프리카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의 오디오 죽는 시간 없이 혼자 계속 떠들던데, 제가 라이브 방송이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여러분하고 소통하랍시고 채팅을 기다리고 있네요. 시청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저희가 사실 최근에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린 부분이 제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 채팅이 한 템포 늦게 올라오는군요. 현대미술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고요? 현대미술 자체가 어려워진 건 전 사실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참 예쁜 미술 많이 좋아하는 게 한 100년 전이었다면, 요즘에는 예쁜 건 사실 그 예술 하시는 분들보단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감각은 좋죠. 그게 어떤 분야의 디자인이 됐든. 그러다 보니까 미술은 좀 약간 오히려 철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좀 난해해지는 지점이 없지 않아 많이 생겨서, 우리가 미술 볼 때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게 현대 미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이 채널을 통해 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 미술 채널이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도움이 되는 동시에 좀 효과적으로 미술계에서 어찌 보면 힘이 없는 신의 작가들이나 뭐 글을 쓰는 작가분들이 됐든 많은 분들을 좀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드린 여긴 3명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하고 운영자님 따로 계시고요. 그리고 이거 편집해 주시는 편집자님이 따로 이렇게 계신데, 편집자님이 워낙 팬이 많죠. 미술 사조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예진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제 미술 사적인 거랑 세계사와의 연관된 이야기로 가도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셨고요. 전시회에서 인사드렸었군요. 감사합니다. 철학적인 메시지가 담긴 작품도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다. 네, 제가 사실 뭐 미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는 만큼은 최대한 더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세계사랑 연관된 것, 그리고 플랫폼. 네.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 그것도 괜찮겠네요. 사실 저보다 아이들한텐 더 쉽게 재미있게 잘 접근하시는 도슨트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는 아이들한테 좀 특화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아이들한테 잘 먹히는 캐릭터도 아니죠. 시꺼멓고 좀 뾰족뾰족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제가 미술관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좀 깨달은 게, 야수파걸작전은 그래도 비교적 가족분들도 꽤 오는 전시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와서 이렇게 편지 써주고 가는 걸 보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더 할 필요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도 저희 운영자님이 또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셔서 같이 고민해보면 괜찮은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쵸. 편집자님 진짜 금손이죠.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캐릭터 자체가 좀 되게 진지한 편이라서 제가 얘기하는 건 사실 재밌는 게 별로 없는데, 편집자님이 그걸 되게 재밌게 편집해서 사실 이 채널이 그나마 2만까지라도 이렇게 돌파하고 있는 거라서, 이 채널의 최대 공신은 사실 편집자님이라 할 수 있겠죠. 한슬님 못 오실 것 같다더니 그래도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데이터 없으신 와이파이를 어떻게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넘님 채널에서 또 오셨나 보군요. 감사합니다. 저희 형님 채널 워낙 인기가 많지만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영화 속 숨어있는 미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야수파 걸작전에서 많이 봐주셨군요. 오늘 채팅방 몇 명 예상하시나요? 였는데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저번에 첫 번째 방송할 때 막 5, 60명 정도가 최고 좀 많을 때 그렇게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전 2만 명 됐으니까 그래도 한 100명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현재까지는 뭐 한 30명 후반대 선 유지되고 있는 것 같네요. 시간이 지나면 몇 분 정도 더 와주시지 않을까. 이쯤 되니까 저번 방송 정도만이라도 와주셨으면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런업님 채널로 갈아타신다고요? 네, 그쪽이 사실 시각적으로 즐기시는 비주얼은 훨씬 뛰어날 겁니다. 미술 관련 영화, 그쵸? 미술 관련 영화가 사실 되게 많지는 않은데, 저도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 넷플릭스에도 사실 볼만한 다큐 몇 개 있더라고요. 괜찮은 걸 요즘 몇 개 봐서, 그것도 좀, 시간 되면 앞으로 추천을 좀 드릴게요. 시청자 100명 되면 이벤트요? 100명이 만약 된다면 그것도 한번 시도해보면 괜찮은 것 같네요. 9살 아이들이랑 보고 있다고요? 미술관에서 봤던 어린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미술관에서 볼 때랑은 좀 다른 느낌일 것 같긴 한데. 미술계 유튜브 1등, 그럴까요? 요즘 뭐, 사실 근데 괜찮은 미술 유튜브 채널도 워낙 많이 있어서 여러분이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을 잘 아시면 콜럼버스? 네, 이거는 제가 확인은 해봐야겠네요. 제가 아는 건 아니라서 직접 그건 한번 찾아보고 제가 리뷰할 만한 컨텐츠다 싶은 것도 한번 리뷰 준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들 걱정해 주셔서 덕분에 진짜 많이 회복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쵸. 전시회 가면은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쯤 해외 미술관 소개. 저 10월달에 해외 미술관 가서 거기 가서 찍을 수 있는 건 좀 찍어 와서 여러분께 좀 가셨을 때 즐기기 좋은 노하우 이런 것도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오늘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희 채널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좀 의논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드린 제 건강 악화로 채널이 잠깐 영상이 못 올라간 지점도 있었지만 컨텐츠를 기획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 사실 최근에 저희 채널에 고민이 좀 있었던 게, 저희 영상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3명이 운영하고 있지만 한 달에 뭐 광고 같은 거 붙여놔도 이 채널에 나오는 한 달 수익은 사실 뭐 한 6만원, 7만원 정도 벌고 있죠. 근데 저희가 영상 컨텐츠 만들 때 뭐 모네, 고흐 이런 쪽은 사실 영상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제 슬슬 피카소 이후로 올라오다 보니까 작품 이미지에 저작권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알아보고 뭐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것들은 지불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액수 자체가 수익이 나지 않는 채널에서 저희가 투자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는 거죠. 이미지 하나 쓰는데 적게는 뭐 3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까지도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 편집자님이 영상을 하나 만들 때 쓸 수 있는 이미지 폭도 너무 줄어들게 되고요. 그 이미지를 몇 개만 써도 영상 하나 제작하는데 저작권료만 해도 뭐 100만원 이상씩 200~300만원이 만약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한 달에 저희가 인건비도 안 나오게 6만원 벌고 있는데 영상 하나에 100만원, 200만원씩 써버리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구독해 주셔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지만 버티는데 한계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채널을 통해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오히려 현대미술이었거든요. 막 저 고대 이야기를 하는 건 책도 너무 많이 있고 기존의 고전 이야기는 워낙 많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좀 현대의 다양한 예술가들을 소개해드리고 싶다. 이 천천히 미술사를 끌어올려서 그걸 토대로 우리가 현재의 미술을 이해하는 그런 채널을 일단 기반으로 가보자 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저작권료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하다 보니까 현대 얘기는 더 많이 하고 싶고 추상미술 이런 것도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미 사실 피카소도 저작권에 걸려 있고요. 그 수준부터 현재까지는 전부 다 저작권 문제가 걸리는 작품들이다 보니까 사실 작품뿐만 아니라 사진도 이게 저작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작품 저작권 문제는 해결됐을 거라 생각했는데도 거기 사용된 뭐 사진 이미지나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끊임없이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편집자님 입장에서도 워낙 센스가 뛰어나신데도 쓸 수 있는 이미지나 재료가 줄어들면 그만큼 아무래도 편집적인 재미나 편집할 수 있는 내용도 줄어들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에 좀 빠진 거죠. 3분 미술사가 저희의 메인 컨텐츠이긴 한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기에는 당장 저희가 뭐 투자할 수 있는 수익금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리 저희가 좋은 취지로 각자 이제 일을 하며 이렇게 모여서 최대한의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고자 나름의 의기투합을 하며 이 팀이 움직이고 있지만 정신력으로만 버티기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컨텐츠 좀 더 효율적인 컨텐츠로 가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괜찮을 만한 거 추천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는 컨텐츠 쪽으로 가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물어보려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준비한 거죠. 그쵸.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좀 더 느꼈는데 저작권료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번에 알아보다가 새롭게 알게 된 게 그 책이나 도서 같은 데 사용되는 저작권료 이미지보다 이렇게 영상에 사용되는 저작권 이미지가 가격도 더 비싸고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체크하는데도 더 까다로워서 뭐 저작권 허락 받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다라고 해서요. 진짜 채널 제작하고 영상 하나하나 만드는데 물론 당연히 공을 들여야 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미술관 소유했다라고 미술관이 그걸 꼭 저작권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저작권처가 다 천차만별이라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이미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 문의를 하면은 그곳에 사용료를 내는 동시에 그곳에서 이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되는 곳에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합쳐져서 내는 거죠. 저작권료하고 사용료가 합쳐져서 나가다 보니까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사실 영상 제작할 때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운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전시 추천만 저희가 그렇다고 계속 하기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신예 작가분들은 사실 본인들 소개되는 거에 대해 되게 저희 입장에서도 고맙게 흔쾌히 참여를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 더 많이 소개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신예 작가만 소개하는 그런 채널이 되면은 글쎄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실 미술을 어렵게 느끼는 분들 많다 보니까 이름 익숙한 예술가 나와도 좀 어려워 이러고 안 보는 경우 많은데 낯선 작가만 계속 소개되면은 채널 더 흥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고민이 엄청 많아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더 영상을 못 올린 부분도 있어서요. 네, 말씀하신 그 3분 미술사도 최근에 저희가 추상미술 근처까지 왔죠.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좀 고민해야 되는 지점도 많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이미지에서 저작권료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생성이 돼서 투자하면서 계속 버티기에는 말씀드린 좀 적지 않은 돈이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저희도 뭐 그게 당연히 채널이 더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고 저작권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저작권 때문에 힘드시면 저작권 때문에 보여주기 힘들다고 제목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작품 작품 이미지를 빼고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말씀드린 피카소 이후 예술가를 소개할 때는 작품을 아예 아무것도 그럼 쓰면 안 됩니다. 다 제목하고 연도만 얘기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갔을 때 여러분이 그러니까 결국 미술은 어떤 작품인지 알면서 감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로만 떠들고 텍스트로 어떤 제목의 작품이 있다 이렇게만 소개되면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라디오 형식이요. 그때 저희가 유튜브로 하는데 라디오 형식이 되면 너무 팟캐스트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제가 팟캐스트 하는 거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음에도 유튜브를 사실 했던 이유는 미술은 청각이 아니라 시각 매체, 시각 중심 매체고 그래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유튜브 위주로 일단 준비를 했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저작권이라는 생각 이상의 좀 큰 벽에 부딪히고 있는 거라서요. 그래서 사실 요즘 3분 미술사 콘텐츠는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해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해 직접 다가서는 법, 스스로 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사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들거나 좋아하는 작가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시면 같이 여기서 지금 보면서 함께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또 라이브 방송의 묘미겠죠? 아, 친척 중에 신부님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저보고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신부님이 네가 되는 건 어떻니? 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저는 그러기에는 혼자 살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도슨트를 하고 있죠. 뭐 좋아하는 작가니까 바로 나오네요. 프리다 칼로. 프리다는 사실 제가 내일 강연을 하기 때문에 강연 스포 잠깐 해볼까요? 그럼 프리다 칼로, 에곤 실레, 고흐 볼 수 있는 거 잠깐 몇 개만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프리다 칼로 거 이미지 하나만 찾아볼게요. 프리다 칼로 거 중에 프리다 칼로의 작품이 워낙 세서 센 거 중에 제일 센 거로 가볼게요. 자, 가볼까요? 이렇게 보이실까요? 그림이 너무 작게 나왔네요. 큰 이미지가 잠시만요. 이미지가 너무 깨지네요. 잠깐만요. 제대로 된 화질을 좀 찾아볼게요. 이 정도면 보이긴 하겠죠? 자, 이 작품 되게 좀 엄청 이미지 센 작품이죠. 프리다 칼로의 단지 몇 번 찔렀을 이라는 작품인데요. 일단 각자 보는 느낌 우리 맞춰가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을 때 작품 느낌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이게 왜 프리다 칼로가 이렇게 그렸을 거라고, 사실 뭐 프리다 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혹시 그렸을 거라고 혹시 본능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워낙 힘들었던 여인으로 많이 소개되지만 이때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그쵸. 이게 프리다 칼로 하면 보통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작품이 너무 이렇게 좀 강렬하다 보니까 집에 걸어놓고 보기에는 확실히 좀 너무 부담스러운 작가다, 이렇게 좀 소개되긴 하는데요. 이 작가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본인 힘든 거, 본인 상처를 좀 뚫고 올라온 예술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막 많이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보는 부분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워낙 이분은 사연이 유명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딱 대충 감을 잡으시고, 뭐 배신감, 뭐 남편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거 충분히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언뜻 보셔도 이렇게 그림의 형상 자체가 너무 잔혹하죠. 상처받아 있고 이제 남성이 지금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관심 있으면은 사실 여기 써 있는 이런 이제 멕시코어도 우리가 번역해서 무슨 말인지 찾아보게 되는 거죠. 위에 써 있는 저 제목, 비둘기가 들고 있는 저 언어가 단지 몇 번 찔렀을 뿐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이 작품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연만 좀 정리해드리면 이 당시에 그 멕시코에서 한 남성이 본인 부인을 칼로 여러 번 찔러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법정에서 그 남편이 왜 부인을 살해했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난 그냥 날 화나게 해서 단지 칼로 몇 번 찔렀을 뿐이다 라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기겁했던,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프리다 칼로가 본인 남편이었던 디에고 리베라가 이제 프리다 칼로가 제일 아꼈던 여동생, 동생하고 이제 정분이 나죠. 관계를 갖는 걸 프리다 칼로가 알게 돼버려서 자기가 제일 믿고 사랑했던 두 명의 그 외도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프리다 칼로가
디에고 리베라가 한 행동은 나에게 진짜 칼을 찌른 것처럼 너무나 큰 상처였다라는 걸 그림으로 표출한 작품.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이거 액자에까지 이렇게 마치 피가 튄 것처럼 빨간 물감이 막 다 묻어있는 작품이라서 그때 이 여인이 느꼈을 감정이 어땠을까, 그걸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형태의 작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프리다 칼로 작품은 좀 이런 느낌이라서 보실 때도 프리다 칼로 거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걸어놓기 예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스포가 되어 버리는데 내일 강연에 보여드릴, 제가 프리다 칼로 어둡게만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자, 비바라 비다. 그것도 작을까요? 네. 이 작품이 프리다 칼로 이제 작품 중에 유아 작품으로는 유작으로 알려져 있는 비바라 비다라는 작품인데, 이 비바라 비다란 단어의 뜻이 좀 중요한데요. 이것도 여러분이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는 각자 관점 차이가 있겠죠. 그냥 수박 그렸네. 뭐 색깔 제대로 보이나요? 색이 너무 세게 나온 것 같아서 좀 색 제대로 나온 작품이 있으면 좋을 텐데, 잠시만요. 그 정도면 될까나. 아이고. 이지에서 색이 다 딱 예쁘게 완전히 구현된 작품은 없네요. 요 느낌의 작품인데요. 왜 수박을 그렸는가? 요거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감상의 시간으로, 왜 프리다 칼로는 수박을, 완전 말년에 그냥 사연만 정리를 해보면은 척추는 다시 완전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서 완전 일어서기도 힘든 상태였고요. 오른쪽 다리는 절단되어 있는 상태였고, 죽기 직전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건강의 최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때 프리다 칼로가 그린 작품이 이 비바라 비다였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수박을 그렸을 거다 라고 예측되시나요? 여러분의 한번 안목으로 봐주신다면. 식사요? 네, 밥은 먹었습니다. 자, 우리 감상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요 분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것도 뭐 사실 지난 제 프리다 칼로 강연 시리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찍어 보신다면. 감이 안 오시나요? 이것도 그러면 잠깐 정보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말씀드린 말년에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누워있을 때 본인이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막상 별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정물을 그린 건데, 보시면은 수박 중간중간 막 이렇게 잘라놔서 빨간색 그 색감들 되게 잘 보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싱싱한 수박, 생명력 넘치는 수박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프리다 칼로는 말년에도 거의 너무 죽음으로 힘들어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생에 대한 이렇게 꿈, 에너지, 욕망이 확고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작품으로도 많이 소개되고요. 제목인 비바라 비다란 단어의 뜻 자체가 인생만세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는 그 고통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생에 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작품으로 소개되고, 위에 지금 채팅 보시면 콜드플레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그 유명 밴드 콜드플레이가 프리다 칼로의 삶이 담겨있는 이 비바라 비다란 작품하고 그 들라크루아의 우리 그 루브르 가면 많이 보게 되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란 그 두 개 작품에 대한 영감으로
동명의 비바라 비다란 곡을 작곡했다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프리다 칼로가 슬프고 우울한 작품을 많이 그렸지만 막상 그녀의 작품에 담겨 있는 건 생에 대한 열정, 에너지이다 라는 걸 마지막에 느낄 수 있는 정리되는 작품이라고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말씀드린 내일 제가 강연으로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강연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연에 사용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포스터 보여드릴게요. 그 영화가 나쁘지 않은 영화라서 잠시만요. 한국 포스터가 있을 텐데. 포스터는 또 고화질이 또 없네요. 작게 보일 것 같긴 하지만. 네, 요거 포스터 보이시죠? 조금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네, 요겁니다. 프리다라는 영화가 있어서 제가 사실 제 강연 이번 내일 하는 CGV에서 강연의 주제는 영화 속에 숨어있는 미술 테마로 소개되는 거라서, 요 영화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요분이 이제 프리다 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디에고 리베라 역할을 하는 분 등장하고, 이쪽은 이제 로펠러 가문으로 등장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상징적인 조연 배우라고 좀 유명 배우가 사실 여기 포스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프리다 칼로하고 디에고 리베라의 사실 관계 자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영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안토니오 반데라스도 등장하죠. 자, 그리고 아까 영화로 좀 소개해 드려 볼까요?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 보면 작가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은 걸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에곤 실레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잠시만요. 에곤 실레도 이런 영화가 있죠. 이 영화 상당히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에곤 실레 하면 우리가 보통은 그 생각 많이 하죠. 에곤 실레 약간 아동 성독착증 있는 사람, 그리고 감옥 갔다 오고, 그래서 감옥까지 갔다 오고 약간 변태스러운 이미지로 많이 소개되는데, 이 영화의 독특한 점은 그 에곤 실레를 일반적으로 그래서 많이 소개됐던 것처럼 성적으로 좀 변태성이 있었던 사람보다는 순수했던 예술가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영화라서 좀 새로운 해석, 새로운 느낌으로 이 에곤 실레란 인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곤 실레 영화, 그쵸? 입장에 따라서 좀 별로일 수도 있죠. 근데 전 사실 마지막 장면 볼 때 저는 좀 되게 슬퍼서 울었습니다. 에곤 실레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새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화라서 저는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단 배우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영화도 사실 거의 얼굴 보는 맛으로도 즐길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까지 또 소개되는 영화이기도 해서, 그쵸, 잘생긴 변태 그렇게 많이 소개되죠. 관심 있으시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나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저는 무난하게 괜찮은 영화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정신력 진짜 센 사람은 프리다 칼로가 아무래도 최고이긴 하죠. 프리다 칼로하고 우리나라 청경자 선생님하고 참 많이 비교되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청경자 선생님을 우리나라의 프리다 칼로다, 대한민국의 프리다 칼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접근법이 전 사실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서, 프리다 칼로는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고통스러운 표현으로 본인의 고통을 표현해서 뛰어넘으려고 초월하려고 한 사람이라면, 어찌 보면 청경자 선생님은 본인의 고통을 되게 환상적이고 몽환적이고 어찌 보면 참 아름답게 새롭게 좀 상상으로 표현을 해서 고통을 읽고 그걸 좀 다른 형태로 승화했다? 좀 다르게 표현하고 해석했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프리다 칼로하고 청경자 선생님 작품은 언뜻 이미지적인 형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도 좀 접근이나 해석 방식이 완전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청경자 선생님은 그냥 청경자 선생님으로 불리우는 게 맞다. 그냥 대가 청경자다 라고 좀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사실 뭐 작품 직접 보면서 우리가 각자 작품 느끼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라이브 컨텐츠에선 사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되게 효과적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거를 말씀드린 그런 저희가 촬영해서 기존에 올렸던 3분 미술사와 비슷한 그런 기존의 녹화 컨텐츠로 준비하기에는 쉽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사실 직접 느끼고 얘기하는 류의 컨텐츠로 가려면 소통이 제일 중요해서 사실은 오프라인 강연에서 막 그런 식으로 대화하면서 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근데 막상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제가 작품 이미지 띄워놓고 이거 어떻게 느껴지세요? 라고 질문 드리면은 사실 답해 주시는 분들 찾기가 더 힘들어서, 미술이라는 그 분위기나 전체적인 느낌의 특성상 어떻게 느껴지냐 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있게 난 이렇게 느껴진다 라고 말하시는 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틀린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건 미술작품 감상에서 미학자가 됐든 미술사학자가 됐든 아니면 저 같은 일개 도슨트가 얘기하는 건 더 그럴 거고요. 앞에 미술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절대로 정답이나 진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도 하나의 해석일 뿐이고, 혹시나 만약 작가 본인이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기 때문에 스스로 좀 직관적으로 느끼는 방법을 익히는 게 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강연 못 오시는군요. 혹시 지방에 계신 거라면 제가 요즘 이 지방 저 지방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차후 제가 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좀 더 빡세게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쵸, 에곤 실레 그 배우는 남자 배우 너무 잘생겼죠. 다른 유튜버님들을 전시회에 초대하는 거, 재밌을 것 같네요. 근데 누가 사실 저희 일개 이 소규모 미술 채널에서 초대했을 때 와주시는 분이 누가 계실까요? 정말 런업님도 사실 저희 전시에 오실 급이 아닌데 그래도 동생 좀 나름의 홍보 좀 해준다고, 물론 본인 브이로그 때문에 온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런업님도 와주신 거지, 웬만해서 사실 미술 전시 초대한다고 올만한 유튜버가 몇 명 있을까요? 여기저기 한번 찔러보긴 해야겠네요. 누군가는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당분간 국내에 계약된 전시는 없어서 빨리 계약해 주실 고용주님 먼저 만나야겠네요. 좀 전시 고용을 해 주십시오. 안내하고 싶은데 당분간 겨울 전시를 제가 잡힌 게 없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10월 달에 잠깐 영국 프랑스 갔다 올 것 같아서 그렇게 돼버렸네요. 내일 있는 오프라인 강연은 사실 이미 매진이 되어 있어서 내일 강연은 당장 들으실 수 없다 보니까 프리다 칼로 좋아하시면은 추가로 제가 혹시나 그냥 관심 있는 분들만 더 들으실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기획해서 준비는 해보겠습니다. 런업님은 저희 친형님이고요. 친형님이 하는 유튜브이고, 유튜브 들어가서 런업 치면 쉽게 찾으실 수 있고 브이로그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님은 영상 컨텐츠 같은 거 전혀 배운 사람이 아닌데 가서 보시면은 진짜 되게 음악이나 영상 되게 세련되게 편집 잘하는 브이로그라서 뭐 상품 리뷰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지만 그냥 그 런업님 자체가 워낙 그쪽도 비주얼이 뛰어난 캐릭터라서 그의 삶을 보는 재미가 있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독자는 뭐 저희 거의 이제 2배 넘어서 2.5배 수준이기 때문에 거긴 좀 충성 구독자가 많은 탄탄한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채널도 좀 물론 감사하게 이렇게 늘 봐주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희가 최근에 영상을 좀 못 올려서 그럴까요?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생각보다 지금 시청자 수가 많지 않아서 저희 이미 이제 한 40분 정도 했는데, 오늘도 아마 첫 번째 저희 라이브 방송이랑 비슷하겠네요. 지금 뭐 50명 후반대 보고 계신데 한 60명 선에서 머무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재밌는 질문 하나 해주셨네요. 제가 자코메티전에 근무할 때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저건데요. 작가의 도덕성, 그 작품성, 이걸 좀 별개로 봐야 될까요? 리베라나 고갱, 사실 자코메티, 피카소 다 그런 식이죠.
근데 전 시대마다 도덕 기준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도덕 기준을 중심에 놓고 볼 것인가, 작품을 중심에 놓고 볼 것인가도 결국 개인 취향 차이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리베라나 고갱이 살았던 시대에 비해선 도덕적인 개념이 굉장히 달라졌고 인간이 훨씬 성숙해졌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인간이 덜 됐는데 예술을 따로 위대하다라고 평가받는 경우는 사실 찾기 힘든 것 같고요. 근데 과거엔 사실 그게 가능한 경우도 많았죠. 당시에는 워낙 지금보다도 더 남성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 세상이었고 여성을 대상화시켜서 보는 경우가 워낙 많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남성 예술가들은 좀 지금 도덕관념에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쓰레기같이 행동했어도 작품만 놓고 역사적으로 좀 대단하다라고 평가받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해외 아트 투어요. 해외 아트 투어도 저희가 10월에 지금 가는 건 이미 출발 인원이 다 마감이 되어 있는 형태지만 10월에 가는 건 사실 여러분 전시 좋아하시면 올라퍼 엘리아슨이란 예술가 작품을 좀 보기 위해서 가거든요. 잠깐 사실 살짝 보여드리면 올라퍼 엘리아슨 작품은 어떤 시기냐면 사실 올라퍼 엘리아슨 국내에서도 한번 전시가 있었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첫 번째 라이브 방송 때 몇 개 보여드렸었으니까 지금은 그 전시 포스터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건 잠깐 절로 넘기면 되겠네. 테이트 모던. 영어로 쳐야겠네. 잠시만요. 테이트 모던. 자, 가볼까요? 그림 크게. 네, 지금 테이트 모던에서 진행되는 요 올라퍼 엘리아스이란 작가의 전시가 있는데 이 분이 작품 되게 매혹적입니다. 요즘 현 동시대 예술가 중에 제일 좀 주목받는 예술가 중 한 명으로도 소개되고 리움에서 그쵸 리움에서 보신 분들 계시죠? 미술관 들어갔는데 내부에 비 내리고 있고 우산 쓰고 올 수 있는 그거 이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작품도 저번에 그건 안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인기가 워낙 많아서 네, 요게 당시 이제 리움 전시될 때 모습인데 여러분 보이시죠? 요거 그쵸? 네, 요겁니다. 이렇게 실내로 들어가면은 비가 내리고 있고 거기 우산 쓰고 들어가서 앞에 펴있는 무지개를 즐길 수 있는 막 요런 작품은 좀 체험형 작품 해주는 사람이 올라퍼 엘리아슨인데요. 이 전시 보려고 이번 10월에 영국하고 프랑스 이 전시 메인으로 보려고 방문하는 거고요. 네, 요건 설치미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위쪽에 이제 분무기 같이 해서 비가 실제로 내리는 느낌이 나게 빗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미술관 걷다가 갑자기 검은 방에 있어서 커튼 걷고 딱 들어갔더니 안에 빗소리와 함께 비가 실제로 내리고 있고 그 문 옆에는 우산이 있어서 마침 우산이 있네요. 우산 이렇게 딱 들고 들어가서 우산 피면은 그래서 우산 쓰고 무지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작품, 그러니까 실내에서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을 보여주는 게 이 올라퍼 엘리아슨인데 이분이 테이트 모던에서 전시하면서 좀 특히나 유명해진 분이라서 이번에 테이트 모던에서 다시 한번 대규모 회고전이 있습니다.
이번 10월에는 그걸 보러 가는 아트 투어이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 내년 2월경에는 저하고 늘 같이 여행 프로그램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는 강정모 아트 디렉터님께서 데이비드 호크니전이 또 영국에서 있을 예정이라서 호크니 이번에 좋아하시게 된 분들 거기 가서 무료 전시만 보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그런 기획 전시, 직접 티켓 돈 내고 들어가서 전시 한번 즐겨보자. 진짜 제대로 한번 유럽 가서 전시 보자. 라고 또 2월에도 한번 영국 갈 예정이라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도움 주신 분을 지금 좀 까먹고 있었는데 소개해 드려야겠네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저기죠? 손이. 요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진짜 괜찮은 한국어 가이드. 자, 요거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최근에 바바라 쿠르거 전에 대한 그 오디오 가이드 한번 제작했다고 제 SNS를 통해서 알렸었는데 큐피커라는 어플이 있어서 왜 저거 붙여놨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걸 좀 보면서 가볼까요? 자, 요런 어플이 있습니다. 오디오 가이드 같은 거 사실 미술관 가서 직접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미술관은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없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이 가셨을 때 어느 나라 어느 미술관을 가든 내가 다양하게 나의 관점으로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버전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테이트 모던 미술관도 도슨트마다 따로 녹음해 놓거나 혹은 도슨트가 아니더라도 여행 가이드가 됐든 블로거가 됐든 뭐 팟캐스터가 됐든 올리고 싶은 사람 누구라도 마치 이런 유튜브 같은 플랫폼처럼 여러분도 올려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 거기에 내가 뭐 소개하고 싶은 전시에 대한 나의 감상이나 나의 안내를 올려놓고 누군가 그걸 이제 유튜브 듣는 것처럼 여긴 이제 지금은 이벤트로 무료로 많이 풀려 있을 건데요. 유료 컨텐츠로 이제 제작이 되면은 그 유료 컨텐츠를 구매하면은 이제 수익금이 배분돼서 일부는 큐피커 측이 이제 갖게 되고 이제 컨텐츠를 제작해서 업로드한 뭐 제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여러분에게 또 그 수익이 배분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시면은 꼭 미술관만 올릴 필요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덕수궁 투어 이런 거를 내가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 관광이나 구경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소비자인 동시에 컨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좀 독특한 멀티 플랫폼이 이 큐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좀 다들 아직 생소하시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제 몇몇 이렇게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샘플을 만든 건데요. 거기 참여한 분들 이미지가 있을걸요? 잠깐 찾아보면은 있네요. 메인 컨텐츠 제작자라고 해서 사진이 작아서 자, 이렇게 5명이 처음에 일단 메인 컨텐츠 제작자라고 참여했는데 저도 사실 아는 분 있고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전 이 두 분을 알죠. 제일 앞에 계신 분이 김은비 도슨트라고, 미술관에서 도슨트 듣는 거 좋아하시면은 최근에 그 디즈니전에서 되게 또 재미있는 안내하면서 역시나 팬이 많은 도슨트이기도 하고 지금 외국 가서 또 한창 행복하게 해외에서 막 소개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심성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결혼하시고 출산하셔서 잠깐 쉬고 계시긴 하지만 저하고 뭉크전에서도 한번 같이 일하기도 했었고 다양한 전시에서 도슨트 잘해주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큐피커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최초의 메인 컨텐츠 제작자로 참여해서 만들었던 건 요전시인데 또 이미지가 작아서 좀 깨질 것 같긴 하네요. 그쵸, 좀 작아서. 네, 이거 뒤에 보이시죠? 바바라 쿠르거라고 지금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가면 보실 수 있는 전시 있는데 거기 오디오 가이드를 제가 녹음했는데 이거 사실 제가 저는 사실 좀 뻘쭘하긴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라이브 형태로 얘기하는 건 되게 익숙하고 편한 사람인데 딱 깔끔하게 정돈되는 언어로 이렇게 막 어찌 보면 스크립트 같은 거 짜가지고 얘기하는 거에 되게 오히려 약하고 익숙하지 않은 스타일이라서 오디오 가이드 하면 제가 오히려 되게 버벅거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사실 좀
민망한 지점이 없지 않아 있는 컨텐츠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런 걸 들었을 때 오히려 여러분이 자신감 가질 수도 있죠. 아, 저 정도 수준도 업로드할 수 있다면 나도 그냥 업로드해도 되겠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편안하게 듣고 전시 한번 즐겨보시라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바라 크루거란 작가 저 사실 되게 강연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제안도 많이 했었습니다. 큰 공간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바바라 크루거는 사실 1세대에서 2세대 사이에는 1.5세대 페미니스트 예술가였기 때문에 페미니즘이란 주제 자체를 오프라인 컨텐츠에서 다루는 게 이제 강연 신청하는 좀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 공간에선 좀 부담스럽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프라인 강연으로 사실 진행을 지금 하고 싶었는데 계속 못하고 있었지만 가능한 빨리 바바라 크루거에 대해서 좀 강연하면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해보고 싶고요. 페미니즘이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전 늘 말하지만 페미니즘은 옳고 그름의 문제, 취향이라는 문제의 개념이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본질적으로 거기에 잘못된 게 없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각자 입장이나 취향이 아니라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입장이나 좀 성향에 따른 판단의 차이가 있는 거죠. 각자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하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바바라 크루거하고 그녀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꼭 한번 강연으로 진행을 해보고 싶고요. 그쵸. 바바라 크루거가 기본적으로 아직도 사실 페미니즘 이데올로기가 담긴 작품을 많이 하지만 근데 요즘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좀 확장돼서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긴 작품들도 아무래도 많이 선보이고 있죠. 그쵸. 큐피커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배경을 보여드리면 아이고 네 여러분 아이씨 방향이 익숙치가 않네요. 이쪽이죠. 자 큐피커 진짜로 괜찮은 한국어 가이드. 오늘 일부러 제가 더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저희 라이브 방송 준비할 때 저희가 막 자주 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거 세팅하는 것도 제가 완전 기계를 정말 못 따라서 이번에도 이 편집자님이 와서 다 지금 도와주시고 옆에 사실 계신 건데 여러분 편집자님 얼굴 궁금하겠지만 절대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저희 미술관에 촬영 갔을 때 마주하셨던 몇몇 소수 구독자님 외에는 저희 편집자님 얼굴 보신 분들 진짜 찾기 힘든데요. 이 세팅할 때 이 큐피커가 제가 지금 쓰는 사무실 바로 앞에 공간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세팅하는 걸 엄청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여러모로 안 그래도 홍보 영상을 찍을 예정이었지만 너무 감사해서 지금 저희 사무실이지만 이렇게 포스터 하나 붙이고 방송하겠다고 한 거라서 여러분 이왕 오늘 저희 방송 이왕이면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더 많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지만 지금 보신 여러분만이라도 큐피커 괜찮은 거 있더라 하고 좀 많이 주변에 입소문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채널 방향에 대해 좀 고민 많이 하면서 준비했는데 어떻게 해봐야 될지 아직도 여전히 고민이네요. 처음에 막 브이로그를 아예 가볼까 생각해봤는데 브이로그는 아무래도 런업님처럼 좀 비주얼하고 좀 스타일리시한 사람이 해야 보시지 저 같은 사람이 맨날 그냥 혼자 거의 박혀있는 저는 되게 사실 진짜 아싸 스타일이라서 맨날 혼자 박혀있는 캐릭터 맨날 일만 하는 그 모습 찍어봤자 재미도 없을 것 같아서 브이로그는 포기했습니다. 자코메티 작품 보고 감동해서 아예 홍익대학교 예술학과를 지원했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든 예술을 통해 본인 삶이 각성돼서 그 예술과 가까운 곳에 서려고 하시는 건 전 무조건 응원이고요. 물론 예술판이 되게 힘들긴 하지만 그 애정을 갖고 계속 버텨내신다면 분명 계속 좋은 기회는 더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저에게 냉정합니다. 저는 비주얼 캐릭터는 전혀 아니라서 저는 그쪽으로는 좀 약한 것 같고요. 국내 오디오 가이드도 2가지 버전으로 녹음되면 좋겠네요. 저도 그거 사실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예전에 사실 좀 애정 있는 기획사들은 어린이 버전, 성인 버전 이 정도는 좀 나눠서도 많이 녹음했었는데 사실 기획자 입장에서는 그 버전별로 또 다 녹음할 때마다
추가로 드는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제일 노멀한 평범한 버전 하나만 만들어 놓죠. 근데 진짜 나중에 누군가 좀 애정 있는 기획자들은 다양하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초급, 중급, 고급, 연령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수록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사실 상황적으로 힘들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큐피커가 그걸 하겠다는 거죠. 전문가가 직접 올리실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애호가가 올린 건 일반인 버전이 될 거고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들 버전으로도 올릴 수 있고 참 좋은 플랫폼이죠.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큐피커 설치 완료.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도움 받았는데 밥값은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네요. 오늘 사실 저희 오늘 하루 일정이 정말 좀 바빴던 게 저희 지금 유튜브 운영하는 팀이 말씀드린 유튜브 자체 수익은 아무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아무 돈도 안 나오는 사실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드적인 좀 영상 촬영이나 일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막 미술관 방문해서 촬영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정신없이 많은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 지금 큐피커의 도움을 여기저기서 좀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끝에 지금 여기 와서 저희 오늘 하루 일정의 끝을 정리하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끝내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저도 훈훈하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마무리가 좀 기쁘긴 하네요. 오늘 사실 뭐 라이브 방송 엄청 오래 할 예정으로 킨 건 아니고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정도 생각하고 시작한 거라서 이제 얼추 한 라이브 방송의 80% 정도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을 사실 전달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고민에 대한 결과물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쩔 수 없다기보단 저희의 좀 부족함일 수 있겠지만 그 고민에 대한 결론을 아직 완벽하게 도출하지 못해서 제 건강은 분명 많이 회복되었지만 저희 영상은 지금 사실 제 문제죠. 제가 좋은 컨텐츠, 저작권 문제에서도 좀 더 자유로우면서도 양질의 컨텐츠 기획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제가 지금 이런저런 핑계로 다른 일 하느라 그 기획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기획되면은 촬영해서 10월 달부터는 10월 1일부터는 꼭 다시 그 녹화된 그 편집된 영상들로 인사를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댓글이나 저희 커뮤니티에 좀 얘기 의견 많이 남겨주셔서 많은 방향성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셋도 늘 고민하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제시해 주시는 아이디어 뭐 그걸 100% 저희가 모든 걸 따르겠다라고는 당연히 말 못하지만 그 아이디어들을 통해 계속 좀 더 이 채널에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꼭 좀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도슨특의 아이돌은 다른 분이 생겼습니다. 아예 팬클럽까지 있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베르나르 비패전에서 지금 최근까지, 비패전도 최근에 끝나서 근무하셨던 정우철 도슨트님, 지금 저하고 그 내일 진행되는 아치 콘서트에서도 그 다음 주에 강연을 하실 건데, 그분이 사실 비주얼도 훨씬 뛰어나고 저보다 나이도 훨씬 젊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진짜 팬클럽이 있는 아이돌이고 저는 그냥 늘 말하는 전업 도슨트죠. 이걸 직업으로 먹고 살고 이걸 직업화 시키려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아이돌 캐릭터 쪽은 아니죠.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야수파 걸작전도 마지막 그 주말 이틀은 관람객이 너무 많아서 오도슨트가 다 취소되는 바람에 앞에 나가서 그냥 근무하면서 줄 서시는 분들 줄 세우고 있었는데 오신 분들 중에 꽤나 은근 많은 분들이 사실 아싸TV 구독자예요 하고 인사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가끔 이제 SNS 나와서 인사하고 싶었는데 뭐 민폐일까봐 괜히 불편해 하실까봐 인사 못했어요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 인사해 주시면 그냥 무조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편안하게 만나셨을 때 구독자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뭐 죄송하게도 얼굴 한 분 한 분을 다 완벽하게 기억하진 못하겠지만 자주 인사해 주시면 오히려 제가 더 기억을 잘 하게 될 거니까요. 자주자주 보면 인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진짜 아이돌 같은 캐릭터라고 하기엔 일단 뭐 이제 제가 요즘 흰머리가 지금 여기선 다행히 자세히 보이진 않네요. 요즘 진짜 일하느라 맨날 책 보면서 밤새고 뭐 아침에 새벽에 뭐 출발해서 지방강을 했다가 서울 와서 촬영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흰머리는 40대 돼야 좀 많이 난다고 들었는데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려고 거울만 보면 앞머리에 계속 흰머리가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염색해야 되나? 이거 뽑기에는 요즘 이제 머리숱도 고민해야 될 수준이 돼버려서 늙어가고 있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쵸. 그 예술의 전당에서 클림트의 뮤직 콘서트 정우철님 하시죠. 그것도 사실 저도 예술의 전당에서 그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정우철님 하시는 거를 저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뻔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거 되게 멋있어서 저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저한테 제안 온 딱 그 시즌에 제가 영국하고 프랑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아쉽게 저는 참여할 수 없게 돼서, 대신 정우철님이 너무나 멋진 프로그램으로 아마 여러분 또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게 아마 인사드릴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막 영상 연출되는 고퀄리티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외국 갔다 와서 이제 현대백화점 측하고 음악하고 미술이 좀 연계되는 콘서트 형태의 프로그램은 제가 기존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어서 11월쯤에 아마 오르세 미술관이란 주제로 그 인상주의 시대의 클래식 음악 직접 연주하는 거 들을 수 있는 시간 플러스 제가 오르세 미술관 이제 감상 포인트 추천드리는 그런 강연은 아마 좀 준비가 될 것 같고요. 그쵸. 안경도 새로 맞춰야 됩니다. 전 진짜 이런 거 물욕이 되게 없는 편이라서 이 안경도 지금 얼추 7, 8년은 쓴 것 같아서요. 지금 막 색이 다 벗겨지기 시작했는데 안경도 하나 슬슬 맞추긴 또 맞춰야겠네요. 경쟁률 별로 안 치열합니다. 사실 제 강연 뭐 마감 막 되고 어쩌고 하는 거는 다른 분들하고 할 때 다른 분들의 사실 인기가 워낙 많아서 제가 좀 얻어 걸리는 거지. 예전에 제 단독 강연으로 데이비드 호크니 강연 막 마감 막 팍팍 되고 했던 것도 저 보러 오신 게 아니죠. 그냥 데이비드 호크니가 그때 워낙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 강연이 마감된 거지. 제 강연이 막 다 마감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자리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뭐 되게 경쟁 치열하지 않나? 제 강연은 사실 그리 치열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무태 안경이요? 제가 예전에 20대 초에 반무태 이런 거 좀 써봤었는데 제 기본적으로도 막 이렇게 막 살갑고 다정다감한 이미지의 캐릭터는 아니다 보니까 무태 안경까지 쓰면은 진짜 되게 싸가지 없어 보이는, 성격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너무 차가워 보여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순한 맛의 안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의 끝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해 가야 될지 지금 혼자 마음속으로 고민하면서 계속 수다를 떨고 있는데, 여행 프로그램은 사실 그 계획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도슨트가 제 본업이고요. 그 일이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의 활동이 전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오랜 나이, 오래도록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지만 나이가 들어가는데 계속 너무 적은 보수 안에서 생활하면 저는 진짜 아예 미래를 꿈꿀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찌됐든 요구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고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열정적으로 하는 어리고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을 당연히 더 쓰고 싶어 하고, 저 역시도 제가 계속 현장에서 하겠다고 그들의 길을 막을 게 아니라 그들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빠져야 되는 시점도 점점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시점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좀 다양한 확장의 기회로서 더 다양한 미술관이나 해외 프로그램도 확장을 시키고 강연이나 그 외 이런 컨텐츠를 통해 여러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려고 해서요. 사실 해외 프로그램은 저도 너무 재밌기도 하고 여러분께도 좋은 경험을 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내년에는 독일 쪽에서 했을 예술행사에 함께 여러분하고 방문하는 여행 투어도 지금 기획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혹시 완료되는 것들 있으면 바로 SNS나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사실, 여러분, 진짜,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겪었지만, 여러분도 건강 진짜 꼭 챙기십시오. 제가 20대까지는 잠 안 자고 하루 한두 시간만 자면서 맨날 이렇게 일해도, 뭐 살만하네 하고 버텼었는데, 이번에 진짜 몸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제가 아파서 도슨트를 못하겠다라고 그냥 고용된 상태에서 안 나간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진짜 심각한 독감 걸린 상태에서도 막 기침하고 콧물 흘리면서 상대방이 좀 불편하게 들으시고 좀 죄송하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책임은 다해야 된다 싶어서 근무를 안 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엔 도저히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게끔 몸이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결국 내가 뭘 꿈꾸고 있던 간에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되게 좀 혼자 제가 지금 자취하는 상태다 보니까 혼자 자기 방에 누워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계속 기침하면서 골골거리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자신의 앞으로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플랜에 대해 좀 재정립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건강 챙기십시오. 그쵸. 박물관에서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워낙 많아서 근데 제가 사실 그 과거부터 하고 있는 말 중 하나가 저는 제가 사실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꿈꾸는 건 미술관에서 도슨트가 없어지는 환경을 꿈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슨트의 직업화가 되고 이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안내하고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관람객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슨트의 안내를 통해서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도슨트를 통해 작품이 좋아지고 그러다가 그 더 많은 사람들이 미술 애호가가 돼서 결국에는 도슨트 없이 각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미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완전히 확산돼 버리는 도슨트가 필요 없어지는 문화 환경이 구축되는 게 저의 꿈인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계속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사람은 태어나고 새롭게 교육이나 새롭게 또 애호가가 되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순환할 거기 때문에 도슨트가 결론적으로 아예 없어지진 않겠죠. 근데 전 궁극적으로 제가 처음 도슨트 시작할 때 제 도슨트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쫓아와 주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라는 존재가 완전히 필요 없어지는 제가 없어도 스스로 나의 관점으로 전시 즐기고 오히려 저한테 그런 관점이나 전시를 추천해 주시고 같이 애호가로서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실 제가 꿈꾸는 거라서 전 여러분도 늘 건강하게 스스로 작품 많이 즐기시면서 제가 필요 없어지길 원하고 있고요. 자신감이요? 저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제 외형적인 몰골이나 혹은 사회적인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확고한데 근데 제가 굳이 막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다거나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느낌의 이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현장에서 여러분 앞에 서 있을 때만큼은 제가 부족한 사람이면 제 안내를 듣고 있는 여러분한테 그건 전 되게 민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프로페셔널, 그게 지식에 대한 전문가라기보다는 도슨트로서 소통하는 전문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신감 있는 모습은 노출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 제가 평상시에는 진짜 찐따 캐릭터라서 전 그야말로 진짜 아싸입니다. 거의 만나는 사람이 없고 특히 요즘에는 그냥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저하고 이 사무실 같이 쓰는 제일 친한 베프도 지금 막 못 본 지 한 달에 한참 넘은 수준이라서 전 친구도 딱 한 명밖에 없고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엔 사실 여자친구 만나는 잠깐 시간 외에는 개인적인 사적인 시간도 거의 없는 상태라서 네. 자존감은 있으나 좋게 보시면은 겸손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도슨트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확고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희 지금은 60명을 훌쩍 넘어 주시긴 하셨네요. 아쉽게도 꿈같은 100명에 오늘 한번 도달하나 했는데 2만 명 됐다라고 라이브 시청자가 확 늘어나는 건 아니었군요. 이건 좀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미술사에 관심 갖기 시작하셨군요. 이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미술사는 공부처럼 접근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좋아하는 부분, 좋아하는 만큼만 보시면은 그게 시작이니까 가볍게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쵸, 오늘 불금이고 사실 저번보다 또 방송도 좀 일찍 시작해서 9시 시작이다 보니까 좀 뭐 너무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보시기 좀 힘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시청자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게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은 해보면서 저희 한 10분 정도 이제 슬슬 10분 정도만 더 수다 떨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혹시 그래도 라이브 방송 진짜 오랜만에 켰고 진짜 여러분이 감사하게 저희가 영상 못 올리는데도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2만 명까지 왔는데 저희 채널에 좀 또 해주고 싶으신 얘기 없으실까요? 여러분의 의견으로 앞으로를 이제 준비해 볼까 합니다. 재밌는 질문 나와서 하나는 좀 대답을 할게요. 긍지 높은 쫄병님께서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도슨트 말고 큐레이터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전 처음 도슨트로 시작했다가 저도 그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미술 쪽 여러 가지 일을 다 경험해서 사실 사립미술관에 원래는 미술품 해설사 지원 사업이라는 게 국내 그 미술협회에서 1회째 했을 때 제가 거기 뽑히는 바람에 사립미술관에 미술품 해설사란 이름에 그냥 도슨트로 고용됐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립미술관은 관람객 안 오는 경우도 많아서 제 관장님께서 너는 미술품 해설사로 뽑혔지만 큐레이터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반년 정도 그냥 큐레이터 직함까지 파고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전시 기획 쪽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경험한 건 큐레이터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진 일이지만 저는 기획을 하고 전시를 만드는 일보다 그냥 현장에서 감상자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함께 감상하는 일이 훨씬 행복하다. 내가 전시를 직접 만드는 건 일단 그건 정말 많은 공부와 지식과 또 작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사실 작가와의 커뮤니케이션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술입니다. 그 작가님들 중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술을 통해 또 가까워지고 이런 게 많은데 말씀드린 제가 여러분하고 미술로 대화하는 건 이렇게 좋아해도 인간적으로 저는 사적으로 사람과 사람으로 이렇게 막 살갑게 친해지는 걸 되게 쉽게 못하는 성격이긴 해서 그래서 저는 나는 큐레이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좀 도슨트를 하게 된 부분이 있죠. 건의사항 의견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은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그냥 제일 최근에 올린 영상에다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제 SNS 아시면은 제 SNS에 댓글이나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거로 보내주셔도 그건 제가 다 확인해 놓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아싸TV 블로그도 이제 운영자님이 따로 운영을 해주고 계셔서 아싸TV 네이버 블로그 가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원석님께서 학예사가 꾸민 고등학생인데 문화재와 미술작품 소개하는 것도 관심 있는데 도슨트 쪽으로 나갈지 보존학예사 도슨트는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직업은 아닙니다. 도슨트를 완전 직업으로 하시려면은 진짜 많은 시간의 브랜드화 과정이 필요하고요. 저는 그게 사실 12년이 걸린 거죠. 근데 물론 요즘에는 좀 재능이 뛰어나면 좀 빠르게 성공하는 도슨트들도 있긴 합니다. 그 말씀드린 그 베르나르 비페전의 정우철 도슨트님은 여러모로 외모나 능력치나 이렇게 안내하는 소통 스킬이나 여러모로 좀 뛰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크게 지금 성공하고 있는 도슨트도 소수 존재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 같은 일반적인 그냥 미술 애호가 평범한 예를 들어 자신감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비주얼이나 혹은 평범한 지식이나 일반적인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서 도슨트로 성공하려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장시간이 필요해서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확고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도슨트는 시작하는 걸 제가 적극 추천은 못 드리고요. 학예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고 그래도 안정화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는 학예사 쪽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전공은 원래 실기는 서양화 전공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전공했고 이론 전공자가 아닌데 졸업할 때 이제 직업적인 부분을 좀 소통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이쪽으로 선택하게 된 거죠. 딜러, 그쵸. 딜러도 매력적이죠. 저는 그 아트페어에서 사실 작품 파는 딜러 쪽 일도 잠깐 경험을 했었는데 딜러는 제 성향하고 또 너무 안 맞았던 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사회에서 많은 좀 위험한 책임을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겁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술 작품이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는 그 누구도 속단할 수 없는 건데 딜러가 되면은 이 작가 되게 투자 가치 있다. 앞으로 더 가격 오를 거다. 이런 거를 일단 당장 주어진 정보에서 그렇게 보인다고
상대방한테 설득력 있게 계속 막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그 정보가 절대로 절대적인 게 아니고 작품 가격이라는 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역사 가치도 변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 사람에게 설득을 해서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작품을 이분이 샀을 때 난 정말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딜러 쪽 일은 저하고 좀 안 맞더라고요. 근데 도슨트는 뭐 어찌 보면 되게 회피적일 수 있지만 좋은 정보 안내해드리고 같이 미술 즐기고 그냥 같이 행복하고 끝나면 되는 일이라서, 뭐 그래서 그만큼 돈을 더 못 벌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더 스트레스도 적고 더 행복한 일이 전 도슨트다 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죠. 제 강연 일정은 사실 제가 유튜브엔 그렇게 체계적으로 올리질 못해서, 괜찮으시다면 제일 정확하게 빨리 올리는 건 제 그 인스타그램 SNS나 제 페이스북에 이제 친구 추천하면서 뭐 메시지로 뭐 강연 그런 거 보고 싶어서 했다라고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다 일단 받고 있어서, SNS에 제일 좀 빠르게 이제 오픈 강연 같은 것들은 바로 홍보하고 공지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트 딜러요. 딜러 같은 경우엔 보통 갤러리에 소속된 딜러들이 있고, 독립 딜러들은 본인의 이제 컬렉터 인맥이 넓으면은 본인이 이제 직접 돌아다니면서 딜링을 하거나, 혹은 이제 대기업에 좀 돈 많은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 딜러를 고용해서 이제 직접 그 기업인들이 바쁜데 작품 다 보고 다닐 수 없다 보니까 딜러가 대신 본인의 고용주에 대한 취향을 알아놨다가 작품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거 구매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해서 판매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딜러들은 판매하고 이제 커미션을 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대형 컬렉터 딜러가 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1%만 받는다라고 쳐도, 예를 들어 10억, 100억짜리 작품 하나만 팔아도 뭐 1%에도 받는 돈이 생각보다 엄청 커질 수 있다 보니까, 딜러는 상대적으로 좀 미술계에서는 성공하면 수익성이 엄청나게 파이가 커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채팅이 빌려서 네. 그쵸. 맞습니다. 그 실기 전공하고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 현장이라는 게 실기 전공한 큐레이터도 많이 있고요. 실기 전공한 딜러도 있고, 뭐 에듀케이터, 실기 전공했는데 작가로 활동하는 분들을 오히려 찾는 게 더 적을 정도로 다양하게 좀 확장돼서 많이 일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10분이 지났군요. 이제 슬슬 끝날 때가 됐군요. 여러분, 오늘도 사실 뭐 저희가 늘 라이브 방송 이렇게 가끔 무슨 이벤트처럼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늘 하는 라이브 방송일 뿐이고요. 저희가 뭐 이번에까지는 사실 뭐 엄청난 준비를 하고 시작한 라이브 방송은 아니었죠. 사실 라이브 방송이라는 것도 주기적으로 해볼까란 고민도 많이 했지만, 저희 팀이 말씀드린 그 막 제가 전업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이 채널에 3명 모두가 인생을 갈아넣고 있고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다 보니까, 효율적인 좀 확장형 플랫폼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라이브도 자주 하진 못하죠. 가끔 이렇게 여러분한테 감사 인사 드리려고 늘 준비하는 형태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기억하고 불금에 찾아주셔서 피드백 해주신 여러분 너무 진짜 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10월부터는 어떤 식이 될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좀 더 건강한 양질의 컨텐츠로 여러분한테 인사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이런 다양한 공간에서 제가 또 인사를 드릴 거니까요. 네,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게 앞으로는 더 체력 관리나 건강 관리 잘해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안내로 여러분한테 계속 인사드릴 수 있도록 고민할 테니까요. 여러분, 저희 채널과 노력하는 저희 채널의 저와 편집자님, 운영자님 다 잊지 말아 주시고, 또 현장에서도 또 저는 늘 좋은 모습으로 좋은 안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발전하는 도슨트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내일 오프라인으로 바로 또 뵙기로 하고요. 언제 또 저희가 지금 눈물의 2번째 라이브 했었는데, 제가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서 눈물의 3번째 라이브 때는 진짜 뭐 경품이라도 한번 건다고 미리 좀 홍보를 해서
실시간 시청자 수 좀 팍 늘려보는 걸 한번 꿈꿔봐야겠네요. 다음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뭔가 양질의 예능 보는 느낌으로 불금에도 사실 좀 더 선택하고 싶어지는 그런 라이브 방송 한번 준비해서 인사드리기로 하면서 오늘 준비한 라이브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희 편집자님도 지금 제 옆에서 같이 좀 도와주고 계셔서 너무 늦게 또 집에 가게 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라이브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곧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대표 BGM으로 정리를 해볼까요?